그 모의고사랑 수능은 조금 스피디하게 할게요. 모의고사부터 보자.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는 교과서에 비해서는 이제 기출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아마 필기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적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제목이나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완벽함을 이제 뭐 완수로 바꿔라라는 거, 여기가 빈칸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화학교들 걸 좀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머지는 다 쉬운 거여서 다 빼버렸고,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난이도 있어 보이는 게 요 정도 표현이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빈칸을 이제 변형돼서 나왔다는 점,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지금 imagine을 이제 5형식으로 써놨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5형식으로 봐도 되고요.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를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이제 목적어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ing밖에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얘도 똑같아. 여기도 imagine 생략돼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ing만 쓴다는 거. 어법. 이 두 개가 다 시험에 나왔었어. 얘는 이제 뭐 별건 아닌데 우리가 풋에 이제 복수형이 fish잖아. 그래서 이 찍 그어져 있는 이 하이픈으로 문장이 이 단어가 연결돼 있을 때는 여기 복수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풋이라는 형태를 썼다라는 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은 버전이다. imagine 나오고 뒤에 ing 형태 썼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what이냐 how냐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뒷부분이 what에 대한 이제 보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 what을 쓴 거고. 잠깐만, 불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 저거구만. 쏘리. 감탄문이잖아. 감탄문. 쏘리. 뭐하러? 혁명. 요거죠. 그래서 how를 쓰면은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how로 바꿔 쓴다면은 그냥 how ugly라고만 나와야 돼. 됐지? 그다음에 뭐 딴 거는 뭐 별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은 이제 그 요약형으로 시험 나온 거, 요약형이랑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건요, 요 부분, 요 빈칸, 요 두 개가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등장했으니까 두 가지 위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갈게. 그다음에 23번. 23번은 이제 그 첫인상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얘는 삽입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장 삽입이. 지금 여기 이제 실제로 기출에는 안 나왔었어. 내기적으로 문장 삽입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잠깐만 보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라는 거니까 요 부분, 요 문장이 되겠네요. 요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삽입으로. The way 하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휘라던가 아니면은 주제 쪽으로 내기 괜찮고 얘도 역시나 요약으로 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첫인상은 잘 재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문장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도 빈칸으로 좀 많이 나왔어. 여기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좋은 첫인상을 재단하는 거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첫인상을 좀 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요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요약, 삽입, 빈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글 전반적인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뭐 별다른 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 den만, 이 어법은 이 den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 동격이라고 써놨으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없겠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문화, 그 이제 예술에 관련된 거였나요? 이게 아마 우리의 문화가 이제 순수 예술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제 공예 예술에서 시작된 거였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근데 이게 다 요약으로 내기가 다 너무 좋은 지문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이나 주제나 이런 식으로. 제목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아마 내가 나눠준 변형 문제에 요게 있었을 거야. 이거 아마 많이 틀린 걸로 기억하거든. 왜냐면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단순히 생각하면 이 글의 제목을 써라라고 했을 때 이게 저 뭐냐 그 우리가 순수예술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순수예술이라고 알고 있는 게 공예예술에서 비롯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순수예술의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글의 제목을요. 근데 순수예술의 기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 이걸 초반부에 보면은 통념이 나오잖아. 우리의 이제 문화가 순수예술에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공예예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운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어. 좀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떻다? 그게 다 이제 공예예술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 글을 주제를 쓰든 뭐 요약을 하든 뭐 제목을 쓰든 간에 잘못된 통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공예예술의 그 순수예술의 기원 이렇게 하기에는 이 내용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더 컴포지션 여기부터 해갖고 그 아래 끝 문장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만약 제목을 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공예예술 그 순수예술의 기원 이러고 끝내도 돼. 근데 앞문장의 내용이 더 나와 있잖아. 앞문장 내용은 뭐였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순수예술도 순수예술이 아니다. 순수한 게 아니다. 공예예술에서 시작한 거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잘못된 뭔가 믿음이라는 거, 뭔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미스라든가 바이어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되겠죠? 뭐 prejudice 이런 단어로 써도 되겠죠? 편견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순수 예술이라는 게 어떤 공예 예술보다 더 창의적이다라는 게 잘못된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목이 된 거였고 역시나 이제 그 순수 예술이라는 게 기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공예 예술이라는 게 뭔가 기능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이죠. 그렇죠? 이게 편견이잖아. 편견. 그러니까 이 개념적인 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33번. 자, 이거는 그 회사 죽이기 그 내용이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봤을 때 어휘로 내기도 괜찮긴 한데 좀 괜찮았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삽입으로도 되게 괜찮고요. 삽입으로도 괜찮고 빈칸이나 이런 걸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니네 이런 모의고사 같은 지문을 볼 때 이렇게 큰 따옴표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이런 거. 지금 여기 본문에는 키어 더 컴퍼니로 나와 있잖아. 이런 거를 빈칸으로 내는 걸 되게 좋아해 학교들이. 근데 빈칸으로 낼 때 이건 그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회사 죽이기 전략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 죽이기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파라프레이징 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뭐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는 because 이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빈칸이나 어떤 이제 요약 서술형 영작 같은 걸로 내기에 좀 괜찮은 문장 요 문장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회사 죽이기 활동이라는 게 강력한데 왜 강력하냐면은 그것이 재구조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 뭐의 관점에서? 어떤 손실의 관점에서 수익 창출로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조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소속된 어떤 그 경영진이라고 한번 쳐봐. 여기에서 우리가 B 회사가 이제 그 경쟁사야. 여기가 라이벌이야. 여기가 라이벌인데 우리가 요 회사의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A 회사를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기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이 관점 자체가 손실의 관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 A 회사에서 그냥 뭐 신제품 계속해서 개발하고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냅두자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안일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지. 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보통 잘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수익, 그러니까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의 관점.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우리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즉 그런 손실의 관점에서 봤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럼 얘네가 이제 뭔가 이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A 회사가.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해야겠어? 조직 개편이라던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재편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실의 관점에서 뭔가 이 재편성을 한다라고 너네가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회사 죽이기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성장,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면 뭔 말인지? 대표적으로 하나 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면 현대자동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유일의 수소차를 개발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차가 현대차 거밖에 없거든요. 넥소였나 뭔가 아무튼 있어. 근데 왜냐면 지금 전기차는 되게 플랫폼이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기업이 이제 전기차를 되게 잘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뭐 가솔린이라던가 뭐 디젤이라던가 이런 걸로 그냥 하기에는 요즘에 막 안 그래도 막 코로나에다가 뭐 미세먼지에다가 환경오염 이런 게 이제 또 항상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친환경이라는 거를 잡으면서도 동시에 전기는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미 늦었어. 전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대로 가솔린이랑 디젤로 밀고 나가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성, 수익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전기차로 밀고 오는 이 친환경 자동차로 밀고 오는 이 손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회사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전기차는 하면 안 돼. 왜? 이미 늦었으니까. 그럼 뭔가 다른 걸 해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수소차는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더라고요. 물 나온대요. 아니 수소랑 산소가 결합되니까 수소차니까. 예. 뭐 터질 위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차값이 8천만 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해가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쌤 저는 뭐 예를 들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니네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네, 공부를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랑 요약 부분 참고해서 역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자, 이거는 우리 서술형으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내기 가장 좋은 건 뭘까? 밑줄 내용 추론 아니면 빈칸이야. 밑줄 내용 추론 또는 빈칸. 그 부분은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지, 여기. 뉴턴이 말한 거 여기. 여기가 내기 제일 좋겠죠. 작년에는 니네 이거 영작으로 나왔었잖아. 근데 작년과 시험이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야. 똑같이 나온다면은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내봤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여기가 요 if 구절 전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because 부분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가 빈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밑줄 내용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어. 밑줄 내용 추론. 그러니까 밑줄 침박. 그러니까 I have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는 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내는 거지. 작년에 서술형으로 나왔었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그저 이전에 뛰어난 수학자들의 지식에 그냥 발만 담갔을 뿐이다. 뭐 그냥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잖아.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즉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여기 대절 내용. 이 대절 내용을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미 이제 미적분의 정수를,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요소들을 이미 이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이 본문에서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여러분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참고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다 확인은 해봐. 근데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하라고 내가 체크해주는 부분들. 자, 뭐 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자. 38번. 38번 내용이 이제 기차 얘기였죠.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영작 쪽으로 좀 나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게 낼 만한 게 없어. 낼 만한 게 기껏해야 이제 제목 정도. 그래서 이제 제목 문제 여기 나와 있죠. 제목으로는 좀 낼 만하고요. 만약 제목으로 안 나온다면은 사실 영작으로 내기 제일 만만한 겁니다. 왜냐면 낼 게 없어요.
낼 게 별로 없어. 뭐 이런 어휘로 내기에는 조금 약하고요. 시험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법으로 낼 만한 것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차피 뭐 강조 부분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이런 뭐 온리 투 부정사 이용해서 뭐 이런 부분 뭐 영작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 영작하거나 뭐 기껏해야 영작인데 영작 아니면 제목으로 나오니까 이 어순배열 서술형이라고 써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땐 이쪽이 좀 더 가능성 높아요. 얘는 너무 길고 좀 쓰잘데기 없고 얘가 조금 더 가능성 높습니다.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보거나 그리고 여기 제목 부분을 보고 이거를 다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짜잘한 것들을 이제 너네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니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수능 니네 갖고 있는 거랑 똑같고 여기에서도 이게 내용이 뭐였냐? 요거는 비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얘는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경 자원이라는 녀석과 이제 은행 계좌를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쌤이 그때 수업 시간에 이 비유한 걸 다 써뒀었어. 뭐 계좌가 의미하는 건 뭐고, 뭐 돈이 의미하는 건 뭐고, 막 이런 거를 써뒀었어. 그래서 여기는 되게 낼만한 게 이제 많은데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때는 보통 시험에서 요약 같은 걸 원래 제일 잘 내. 요약이나 아니면 어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어휘라는 거는 흐름 문제예요. 흐름 문제, 흐름상 어색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내기가 되게 좋아.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비유를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휘나 흐름 문제로 내면은 과연 얘가 이 비유하고 있는 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 쪽으로 좀 시험을 잘 내고 요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결국에는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요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의외로 주제나 이런 쪽은 좀 난이도가 낮고요. 제목으로 내기에는 제목 자체가 원래 글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제목 자체가 비유적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본문에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주제 제목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약하다. 내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되고요. 보통 요약이나 이런 흐름 쪽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정확하게 얘네가 비유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뭐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각 의미하는 이 단어들 있잖아. 단어들 이런 핵심 단어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maintain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draw on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affordable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이런 어휘들 주의하면서 얘네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repay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get away with 이런 것도 어휘로 낼 만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지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지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이거 17년도부터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18년도 수능을 내가 안 넣었나? 뒤에 있나? 18년도 수능. 17 먼저 넣었나 보다. 어쨌든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애완동물의 일방적인 애정에 관련된 내용이었나? 아마?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이 노인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즉 애완동물은 일방적인 애정을 쏟는다.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의 정신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도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얘도 역시나 흐름이나 어휘로 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다 아니면 뭐 간헐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인들이 뭔가 안도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얘 역시나 어휘로 내기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순서 문제로 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나 아니면은 어휘. 요지는 좀 난이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문장. 요 문장은 이제 어법으로 괜찮은 건데 요거 기억나죠? 캔나법 이제 동사원형 시리즈. 어법으로 내기에 괜찮은 거. 어법도 낼만 하겠다. 요 부분 때문에요. 요 부분 때문에라도 여기는 어법으로 낼 수 있어요. 여기 다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 수업 시간에도 다 써줬고 여기에 동사원형, 병렬이라는 것도 다 체크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관계대명사와 또 함께 써 있으니까 요 문장 자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갔어. 33번. 우리 슬픔은 불쾌한데 이제 이유진이 날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지문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왜 쓸모가 있느냐라는 지문인데 그 왜 쓸모가 있느냐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라우렌스 토마스 해갖고 나오는데 자, 왜 쓸모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쓸모 있다라는 거의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한 단어 진실성이야. 진실성. 됐어? 그러니까 이 글을 만약에 요약문으로 낸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라고 하면은 이 글의 요약문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너네는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진실함을 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유용하다. 이 내용을 알면은 전체 내용은 끝이에요. 알겠죠? 이게 아마 원래 문제가 뭐였지? 33번이니까 빈칸으로 나왔겠네요. 아마 이게 원래 빈칸이 어디였더라? 여기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빈칸이. 아, 여기다 여기. 요 부분 여기. One no longer was. 여기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원래가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빈칸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어휘나 요약으로 내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전체적인 내용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저기 뭐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해주는 데 좋다. 저걸 뭐냐 진실성을 표출해주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 어찌 보면 핵심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있잖아. 한글 내용만 보더라도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마지막 문장이 어찌 보면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목 요약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년도 수능 여기는 이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형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주제로 내면 되게 쉽거든.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요. 결국 요거예요. 정보 이제 협업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능숙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이 전달 받는 거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달을 해주는 거에도 좀 능숙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앞부분에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이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막 이게 무슨 뭐 테니스 공 던지고 막 그런 테니스 공 맞나? 아무튼 뭐 공 던지는 내용 막 나왔었잖아. 그래서 오히려 쌤 생각인데 순서로 나오면 어려울 것 같아. 오히려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글을 구조 놓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예시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제와 결론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공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예시라고 보면 돼. 공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이 상징하는 거는 정보고 그리고 그 공을 받는 데만 신경을 쓰지만 공을 잘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 주제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순서나 연결사 쪽으로 나오면 오히려 좀 어려울 거예요. 순서, 삽입, 연결사. 오히려 이쪽이 어려울 테니까 그냥 이 글을 해서 이제 읽어볼 때는요. 이런 거 써놨잖아, 쌤이. 이런 거 연결사, 그러나 이런 거 써놨잖아. 그러니까 연결사가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연결사가 나올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가령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훈련의 목적이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제 던지고 받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받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 다음에는 하지만이 나와야 적절하구나. 이런 식으로. 뭐 얘 다음에 나온 요 말은 뭐가 나와야 적절하구나. 그러니까 연결사 순서 삽입 위주로 학습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감각 특정 포만감인데 이거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이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한 이제 감각 특정 포만감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특정한 음식만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포만감을 가진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감각 특정 포만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감각 특정 포만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 가지 음식일 때는 어떻다? 그냥 그것만 계속 먹으면 이제 질리니까 안 먹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그러면 약간 모의고사 유형은 아니지만 쌤이 약간 이제 좀 이 내신스러운 버전으로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신스러운 버전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냥 내 피셜이니까. 이런 데다가 밑줄을 쳐놓고 그냥 이 감각 특정 포만감에 밑줄 쳐놓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뭐 1, 2, 3, 4, 5 막 이딴 식 있잖아. 내신스러운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기에도 난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왜냐면 감각 특정 포만감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 1번 뭐 다져 막 이렇게 써놓고 나 한 가지 음식만 먹었는데 나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어. 얘가 이제 정답이겠죠. 뭐 2번 경비는 써놓고 나 오늘 뷔페 가갖고 뭐 뷔페를 갔더니 내가 과식을 했네 막 이딴 내용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지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보기문은 영어로 쓰여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기출을 보니까 의외로 어휘로 좀 나왔더라고. 얘도요. 이런 게 막 various 이런 걸로 나왔어.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어휘로 나오긴 하는데 어휘가 유의어를 활용한 어휘가 아니라 반의어를 활용한 어휘로서 좀 이제 문제가 나올 법하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으로 내기 좋아. 흐름. 그러니까 흐름상 어색한 어휘 해갖고 ABC 유형 있잖아. ABC 유형. ABC 유형을 해갖고 이제 반의어 관계를 써놓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왜 때리고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아무튼간 그래서 많이 먹냐 적게 먹냐 한 가지면은 많이 안 먹고요. 여러 가지면은 많이 먹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휘로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반의어 관계로. 배가 부르다는 거랑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왜 이제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이제 여학생들이 격하게 끄덕끄덕을 하죠. 니네 막 떡볶이 실컷 먹고 나서 또 케이크 처먹으러 가고 또 케이크 처먹고 나서 또 아이스크림 처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 처먹고 나면 또 와플 처먹으러 가고 그래 그렇잖아. 니네 카페 가고 맨날 똑같아. 배불러. 다음에 어디 먹으러 가지? 이러고 안 되잖아. 이게 왜 그러냐?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케이크만 먹었는데 야 우리 케이크 또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만 잘하더라도 얘는 사실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 넘어갈게. 이 저작권법이 보면 막 현기증 나는데. 내가 카톡 보낸 거 봤지 니네? 도망가. 우리 그 논란이 됐었던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자. 1976년 이거 쓰면서 하자 이거는. 일단은 이 개념 설명을 내가 이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글이 이 모의고사 글 자체가 쓰여진 게 2016년이라고 했어. 2016년에 쓰여졌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저작권법 통과한 게 1891년이거든. 그럼 요 사이를 계산하면 이게 125년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12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출간된 지 125년이 안 된 출간물은 이게 저작권법에 보호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너네 혹시 통과제리 아니야? 혹시 어떻게 알지? 어쨌든 간 통과제리 어떤 왜요? 91년이구나. 미안하다. 쏘리. 산수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제리 어떤 사진이 있다고 쳐봐. JPG가 있어. 어떤 사진이 있어. 막 제리가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 사진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그 사진에 그 움짤에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니까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니네가 막 갖다 썼어. 막 페북 막 댓글에다 막 썼어. 근데 이제 저작권법이 이제 걸렸어. 그럼 이제 뭐야? 엿대는 거지 뭐.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확인해야 돼? 이 통과제리가 이 사이에 나온 거냐 아니냐를 일단 먼저 확인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 이전에 나왔어. 그러면은 상관없지. 어차피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근데 요 사이에 나왔어. 만약에. 즉 125년이 안 됐어. 나온 지.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작권법을 만약 보호받는 짤이라면은 그럼 내가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저작권법을 만약에 보호받지 않는다면은 뭐 갖다 써도 상관없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법, 그 판권 상태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판권보호법의 기간에 대한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잖아. 여기에서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1900 아까 몇 년 연도가 많이 나오네. 1976년에는요 50년 나왔는데 이거 그때 내가 수업할 때 찾아봤었지. 이게 한글 내용도 그렇고 영어 내용도 그렇고 이게 되게 애매했었어. 이게 50년이라는 게 평생 플러스 50년인지 아니면 그냥 50년인지 이게 말이 되게 애매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찾아봤었지. 막 무슨 백과사전 막 네이버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평생 플러스 50년이에요. 평생 플러스 50년. 만약에 이거 평생 플러스 50년 뭐 내용이 일치도 나왔는데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요 그 백과사전 링크 보내줄게요. 그 학교 교무실 가서 따지세요. 네,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76년에 평생 플러스 50년이었는데 1998년에는 평생 플러스 70년이었죠. 저작권 보호법이. 그러면은 지금 22년 뒤에 20년이 증가한 거네요. 맞아? 내용 일치 문제에서 이딴 거 나와서 그래. 그래서 이 글은 진짜 내용 일치로 내기가 딱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저는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내용을 이제 이어서 봤을 때 이제 이 저작권법 보호를 이제 이 판권보호법을 이제 뭐 연장하자 아니면은 뭐 냅두자 뭐 반대로 줄이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장했을 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이 당연히 늘리자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익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3자잖아. 우리는 이 판권보호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 우리 제3자 입장에서 판권보호법을 늘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줄이는 게 좋을까? 라고 우리가 만약 토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 아니 그 이제 판권보호법이 좀 이렇게 연장이 돼야 그 이제 작가들이랑 이제 그 후손들이 좀 좋고 아니 그 사람들 맨날 굶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실제로는 다국적 출판업자들이 이제 이득을 더 많이 본다. 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출판물을 하나 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출판업자가 싸게 샀어. 다국적 출판업자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사실상 얘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돈은 이제 얘가 버는 거야. 이게 대박이 터지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한테는요. 자,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 이제 이 녀석이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저작권법이 왜 있는 거냐면 1번이 바로 이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게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 권리를 보호한다. 여기서 뭐 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하는 거냐면 창의적인 작품의 출판물을 이제 뭔가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 보호법이 있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자, 예전에 제가 한 중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그 음악 있잖아, 음악 노래. 그러니까 음악에 그때는 저작권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벅스뮤직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냥 공짜로 막 노래 듣고 그랬어. 당시 막 소리바다 이런 데 들어가서 막 공짜로 다운받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막 멜론에서 막 결제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가수인데 또는 내가 작곡가인데 열심히 고생해갖고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이 썩을 것들이 공짜로 노래 다운받고 나한테는 뭐 그 저작권료 들어오지도 않아. 그럼 내가 작품을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차라리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물론 진짜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아니 뭐 돈이 돼야 만들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저작권 보호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나서 뭔가 이제 돈 들어오는 이제 돈 맛을 좀 돈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이유가 그걸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벌이가 있어야 뭔가 좀 신나서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아이유가 좋은 날을 안 썼으면 좋은 날로 대박이 안 터졌으면 지금도 망했을 거 아니야. 저 아이유 팬입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생일 5월 16일입니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판권 보호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 뒷부분이겠죠. 바로 뭐냐면 요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그냥 한글 내용 봐봐. 여기부터 보면 돼.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 속에 편입되도록 적당한 기한을 두어야 되는 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는 인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라고 하면 이렇게 해볼게.
어떤 그 소설책을 읽었어. 소설책.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를 할게. 내가 책 읽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자, 셜록 홈즈를 읽었는데 셜록 홈즈의 어떤 명대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난 이 명대사를 내 노래 가사에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인용한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만약에 그럼 내가 이거 노래 가사에 쓰면 어떻게 돼? 저작권법 위반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가사를 이 인용을 내가 안 하면은 도저히 노래가 안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은 나는 내 창의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셜록 홈즈에 대한 그 이제 판권 보호법 기간이 좀 짧으면은 내가 좀 이게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판권 보호법이 그 연장법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고요. 적당량의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뭔가 이런 인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시가 다음에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게 이제 방금 말한 예시랑 비슷한 건데 보시면은 요 내용 봐봐. 여기 예시.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시와 노래 가사를 함께 넣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킨다. 이 좌절시킨다라는 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거야. 시라던가 노래 가사라던가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판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럼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런 거를 좀 인용해서 뭔가 가사 같은 걸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창의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적당한 기간에 이 저작권 보호법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거는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걸로 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쌤이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요약이나 내용일치로 내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자, 다음 30번. 몇 개 남았지? 몇 페이지냐? 대충 한 8페이지 남았을 거야 아마. 이게 52페이지까지인가로 내가 만든 걸로 기억하거든. 정말 힘내자. 나도 죽겠다. 씨 오랜만에 이게 지금 한 3시간 연장 수업하니까 좀 빡세다. 자, 볼게. 이거 그 만화 얘기인데 근데 얘도 사실 내용일치 아니면 순서나 삽입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낼만한 게. 아마 원래는 지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원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조언해준 아저씨랑 그다음에 이거 그린 그 애덤스라는 사람이 2명 지칭이 나왔었는데 지칭이 이미 나왔으니까 순서, 삽입, 일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였어? 조언 좀 해줘. 조언을 해줬어. 뭐 너 처음에 좀 빠꾸 먹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근데 빠꾸 먹고 졸라 실망. 네 때렸어. 빡쳐. 다시 이제 편지 보내갖고 야 너 지금 딱 빡치고 있지? 하지 말라 했잖아. 내 말 다시 들어. 콜 해갖고 이제 성공. 이런 거잖아. 내용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 쪽으로 내기가 가장 좋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보자. 이것도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이 좀 뒷부분에 나와 있어. 이게 되게 재밌게 표현했지. 바로 뭡니까? 어떤 일상적인 거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본문에 일상적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쪽으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어떤 이제 일상적인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 여기에서 뭘 추가해야 돼? 이 일상적인에다가 특별함을 추가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냥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어디가 뭐야? 주제로 나온 거야. 일상적인, 특별한 이런 단어 알아야겠지. 됐어? 그래서 아마 요거 유의어로 써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이제 일상적인 거는 쉽잖아. 뭐 everyday나 daily나 뭐 이런 거, 루틴이나 이런 단어 쓰면 되겠고, 특별한 거 이제 뭐 스페셜 같은 단어 빼고 뭐 유니크라던가 뭐 그런 단어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단어 활용해서 주제로 나올 수 있고 요약으로도 역시나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경쟁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 이게.
그때 이제 그 여진이가 아마 물어봤었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점심 얘기가 나오니까 점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이제 6월 12일이니까 6월 12일 점심, 11일 점심, 10일, 9일, 8, 7, 6, 5, 4 뭐 이렇게 다 써볼게. 점심이 굉장히 많아. 참고로 말하면 쌤 같은 경우는요. 쌤을 예시로 들게요. 쌤은 점심을 안 먹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웃겨? 네가 사주던가. 아니 하루에 한 끼 먹지만 배는 많이 나와. 어쨌든 그 학원에서 밥을 먹어요. 학원에서 내 배 보지 마. 이씨. 여기 옆에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학원에 이렇게 배달이 와. 원장님이 이렇게 시켜주셔서 배달이 오는데 이제 도시락을 먹어요. 학원에서. 그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은 지 꽤 됐거든요. 한 반년 됐어. 저 도시락을 먹은 지. 근데 메뉴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메뉴를 다 외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날에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내가 어떤 날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메뉴는 다 먹어봤어. 그 도시락집에 있는 모든 메뉴는 다 먹어봤는데 어떤 날에 그러니까 이게 뻔해. 이 메인 메뉴만 먹으니까 나온 게 있어. 제육볶음, 닭갈비, 그 다음에 그 함박 스테이크 뭐 좀 허접한 뭐 비스무리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안 매콤한 닭갈비 있어. 이게 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국도 정해져 있어. 시래기국 무슨 뭐 미역국 다 정해져 있어. 다 외웠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맨날 먹는 거고 메뉴도 비슷하잖아. 그치? 반복적인 거죠. 근데 일상적인은 반복적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잖아. 지금 내가 먹는 점심은 아니지만. 그러면 니네가 쌤 어제 점심에 뭐 나왔어요? 하면 나 기억 안 나. 진짜. 저 어제 도시락 메뉴 뭐였어? 하면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몰라. 왜냐면 오늘은 내가 안 먹어서 밥. 오늘은 아예 불먹고요. 쌤으로. 오늘은 모르고 어제 뭐 나왔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 엊그제 뭐 나왔어? 이러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저기 로이쌤 나와서 드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도시락 들고 옥상 가서 밥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 기억이 나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한테 나 사실 막 그 좀 험프리하게 있는데 나 엊그제 쫓겨나갖고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 사 먹었는데 나 거기서 제육볶음 먹었어. 이러면서 기억날 수 있겠지. 이해돼? 그거는 내가 도시락이라는 일상에다가 옥상에서 처먹는다는 특별함이 추가됐으니까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내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내가 언젠가 뭐 제육 먹은 거. 그러니까 제육을 언제 먹었지? 야 이제 얘네를 하나 다 인격체라고 생각해봐. 11일이라는 인격체가 야 이때 먹었어. 제육 이때 먹었어. 아니야 이때 먹었을걸. 아니야 이때 먹었는데 이때 먹었는데 막 얘네가 이제 막 경쟁하는 거야. 서로 야 날 기억해줘. 내가 이때 제육 먹었어. 아니야 내가 제육 먹었어. 나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한다는 거는 자신을 떠올려줘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을 떠올려줘. 떠올려줘? 떠올려줘.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한다는 개념이 그거야. 자신을 기억해달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말하고 와인이라 나는데 말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결국 얘는 특별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와인은요, 필자가 금수저야. 맨날 와인 처먹어. 그래서 얘한테는 와인 먹는 게 일상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 말하는 와인인데 뭐 말하는이란 게 중요하진 않아요. 뭘 말하는지 진짜 와인이 말하진 않겠고 뭐 같이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서 말하면서 와인 먹었다 뭐 대충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경쟁자가 없어. 야 누가 제육 먹어올게. 야 다 빠져. 깝치지 마. 나 옥상에서 먹었으니까. 미안.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내용 보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SNS 교육이죠.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한 게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This last element.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소가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요소가 바로 3번 내용이라고 써놨지. 이건 니네 교재에도 써있지만 이 3번 내용이 요거죠. 요거. 이게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고. 즉
SNS 상에서의 어떤 예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절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원래? 아 내가 연결을 안 했구나. 바본가? 해버려. 이거 아까 다정인 거였냐? 네. 아 깜짝 놀랐네. 미안. 다시. 그러니까 SNS 상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육시키는 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SNS 상에서의 예절이 아니라 자녀들의 SNS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예절 교육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 예절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얘를 중점적으로 해라 라는 게 일단 먼저 얘기가 나왔어. 자, 근데 그 다른 사람의 권리,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일상 이런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배우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거야.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기본 원칙이 바로 뭐다?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내기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기 do not do to others 하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패러프레이징해서 내기도 괜찮아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들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겠죠. 뭐 아니면 약간 역지사지로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황금유리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애들이 왜 이런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오프라인 세상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잖아. 남을 존중하고 뭐 이런 거 다 배우는 건데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뭐 다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빡대가리야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모르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 뭐야 좀 나이 어린 연예인들이 있잖아. 아이돌들. 얘네가 뭐 SNS에 뭐 글 잘못 썼다가 막 욕 오지게 먹고 막 자필로 사과문 써갖고 뭐 대도하는 거 막 사과 써갖고 뭐 죄송합니다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개소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얘네들도. 왜냐면은 그 본인들은 연예인인데조차도 그 영향력을 예상을 못한 거야. 애들은 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예절 교육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안 그러겠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다정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상태에서는 다정하겠지 이름대로. 자 근데 이제 미안해 드립 좀 쳐봤어. 근데 얘가 막 현실 세계에서 야 일로 와봐. 로이 너 일로 와봐. 야 저기 뭐야 나 차비 없어서 그런데 카드 좀 내놔봐. 아니면 차키 주던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얘기하지 마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온라인 세계, SNS 세계라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이 잘 돼 있다면은 롤하는데 패드립을 왜 치겠어? 게임하는데 왜 욕하고 그러겠어?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왜 그러겠어?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교육이 안 돼서. 알겠지? 게임하다 욕하는 것들 다 뭐야? 교육 안 된 것들이야. 알겠지? 갑자기 찔리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SNS 상황에서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당위성까지 다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역시나 전체적인 내용이 좀 중요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원래가 35번이었으니까 여기는 전년도 아니다 18학년도 수능이면 빈칸 문제로 내기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빈칸은 아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누나 도초 아들스 여기가 빈칸으로 내기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요지나 요약이나 역시나 내기 좋다. 이런 거 이제 어휘 문제로 내기 좋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이네요. 음식에 대한 선호에 대한 건데요. 사람들은 이제 이제 쥐 또한 마찬가지인데 결국 주제는 단순합니다. 여기죠, 그냥 사람과 쥐는 뭐다 둘 다. 그냥 단 음식에 대한 맛의 선호도를 진화시켰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풍부한 칼로리를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뭔가 만족감을 주기도 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뭔가 쓴 음식은 뭔가 이제 만족감도 주지 않고 뭔가 칼로리를 제공해 주지 않고 독소를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실제로 38번인데 보시면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먼저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죠, 제일 초반에. 그게 뭐였어요? 바로 인간과 쥐는
단 음식을 선호하고 쓴 음식은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꺼려야 했다. 이 내용 나왔잖아.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실험입니다. 실험. 그 실험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G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얘가 뭔가 결핍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게 결핍했을 때 이제 그 결핍한 내용에 대해서 좀 원하는 게 좀 많이 보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당 떨어지면 단 걸 먹고 싶어하고, 좀 이제 짠 거가 좀 부족하면은 소금기가 몸에 부족하면 이제 짠 거 먹고 싶어하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주장이 뒷받침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글 전체 자체가 이런 패턴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요약이야. 요약 역시. 제일 잘 나와. 근데 사실 이 결론 부분이 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결론 문장이라고 요약문이라고 봐도 되거든. 이 글에. 그래서 만약에 난이도를 조금 있게 내려면은 만약에 나라면은 이 마지막 문장을 그냥 아예 없애버릴 것 같아. 이 마지막 문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왜냐면 이걸 안 없애면 너무 쉬워지고 난이도가, 이 결론 문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요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마지막 문장을 안 없앨 거라면은 그러면은 빈칸 쪽이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 근데 빈칸으로 내기는 좀 쉬운데, 빈칸으로 내기는 좀 쉽고 삽입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요 문장 삽입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이거를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식습관 행동 같은 거를 이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실험이 시작되는 요 문장을 가지고 이제 삽입 문장으로 내기에 괜찮고, 여기 뭐 어휘나 이런 어법 나온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하고 마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그냥 그 지문 전체를 아무래도 피드백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간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들은 여러분이 내일 모레 직구하기 전까지 반드시 전부 다 학습을 해오시면 좋겠고, 변형 문제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잘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직구 때 원래 이거를 직구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오늘 진행을 한 거고요. 직구 때는 여러분 이제 말했던 기출 문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이제 실제 니네 학교 시험처럼 해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결과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각종 기출 문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뭐 변형 문제라든가 푼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보는 내가 그때 말했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 5시예요. 5시. 알겠죠? 5시고 일단 예상 종료 시간은 한 8시로 잡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과목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웬만하면 5시 이전에 좀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